7월 1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딴 경고와 은행권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해 예측 가능한 법제도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치는 AI와 디지털 인프라과도 투자가 글로벌 신용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은 강한 기술 경쟁력으로 전반적으로 견조한 신용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증시의 반도체주 급락이 일본 증시에도 직접 파급되면서 전문가들은 한국 주식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앱마켓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딴 경고와 은행권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 9,608억 원으로 한 달 새 4조 1,378억 원이 늘어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 6,704억 원으로 전월보다 2조 1,550억 원 급증하며 두 달 연속 2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월 2조 원 이상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은 2021년 4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2분기에만 가계대출이 9조 2,317억 원 급증하는 등 증가 속도도 가파릅니다. 금융당국은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은행권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 각종 억제책을 내놨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AI 혁명과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지금 기업들이 국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1일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첫 공식 경제 간담회에서 기업 투자의 핵심 조건으로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안 된다는 답이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만큼 새로운 기술 도입과 투자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이 적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국회가 예측 가능한 제도와 정책으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 AI와 데이터 센터, 소재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와 세제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회와 경제계는 현장 목소리를 입법 정책 예산으로 연결하는 상설 협력 체계 마련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AI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가 글로벌 신용시장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투자 확대가 글로벌 신용 위험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피치는 높은 자본 지출과 프로젝트 완료 위험, 가격 경쟁 심화, 주식시장 도전이 신용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 등을 주요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또한 AI가 생산성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동시장 변화와 세수 기반 약화 같은 구조적 위험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한 기술 경쟁력이 이를 상쇄하며 견조한 신용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수 기술 기업에 대한 집중이 중기적으로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기 사이클이 반전될 경우 주식시장과 대외 부문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이 코스모증권의 시마다 카즈아키 수석 전략가는 이제 한국 증시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와 6% 가까이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떨어지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전날 6% 올랐던 일본 후지쿠라 주가는 5% 하락으로 돌아서는 등 한국 증시의 파급력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도카이 도쿄 인텔리전스 랩의 나가타 티오이데 수석 전략가는 반일 반도체 종목 연동 레버리지, ETF 상장 등으로 한국 증시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으며 그 영향이 일본에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오니시코에이 수석 투자전략연구원은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부각될 경우 포지션을 줄이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 LLC 등을 피시민으로 지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에 입점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구글 앱마켓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조건으로 클라우드,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이 방해받았으며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무려 약 14조 1,600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